수술은 사실은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게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수술로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비만대사 수술의 영역에서부터 좀 빠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고도비만 수술센터장을 맡고 있는 외과의사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남들이 좀 부탁하는 일에 좀 거절을 잘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절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렇게 남들 부탁을 좀 거절 못하는 아이, 그리고 네. 아니, 이거 여기는 거절 못해서 나온 건 아니고, 요새는 거절 잘 합니다.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거절을 잘 못했다는 것이지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가장 일에 많이 빠져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현재의 저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친근하고 좀 따뜻하고 기댈 수 있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들이 태어났을 때, 이때가 제일 기뻤는데, 사실 제가 애가 셋인데 첫째는 레지던트 1년차 때, 그때 태어날 시점에 어시스트 하는 중에 계속 이렇게 진동으로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가 태어났구나. 이제 첫째는 그렇게 알았고, 둘째는 제가 펠로우 시절에 이제 임상 강사하던 시절에 이제 그때는 옆에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태어난 날 제가 이제 병원 당직을 섰는데, 애 낳는 거는 옆에 지켜보긴 했으나 이제 또 당직 쓰면서 밤새 수술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그랬던 거고, 셋째는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유학하고 있을 시절에 한국에 들어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애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3명 중에 2명은 이제 제가 그 옆에 순간을 보지 못했는데, 또 그때 감흥, 그리고 애를 처음 봤을 때 그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 때는 사실 레지던트 때, 외과 레지던트가 요새도 많이 없지만 저 할 때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4년차가 됐을 때는 4년차 둘이서 병원을 다 커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있어, 레지던트.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직 쓰고 오프 나가고, 당직 쓰고 오프 나가고, 이게 우리가 퐁당퐁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둘이서 그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제일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을 좀 이렇게 치료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고, 또 마침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가 데이트를 쳤거든요. 게다가 그때 또 닥터스라고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똑똑한 어떤 의과대 학생들이 막 모여서 사랑의 러브 스토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와, 저거 뭐야, 너무 멋있잖아, 막 이제 그런 동경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과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사실은 보호자들 보면은 저 사람이 초짜 의사구나, 이런 거 다 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처들도 좀 받고 그랬었는데, 제가 인턴 생활 처음 시작한 곳이 이제 중환자실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되게 안 좋으신 할아버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천사라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의식이 아직 또렷하지 않으신가, 이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최고의 보람이 이런 데에 있구나. 그게 사실은 의사로서 계속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고도비만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유전적 소인도 굉장히 강한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환경적인 요인, 또한 호르몬적인 문제들도 실제로 비만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도 비만의 원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자들이 모여서 생기는 질병이 비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예요. 25에서 30인 분들은 1단계 비만, 30에서 35 사이에 있는 분들은 2단계 비만, 35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3단계 비만, 혹은 고도 비만, 혹은 병적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인별로 치료의 어떤 방법을 정하는 것은 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체질량 지수가 27 정도가 넘어가는 환자분들한테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30에서 35가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큰 카테고리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만 조그맣게 만드는 절제술의 방법이 있고, 절제술의 가장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위소매 절제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겠고요. 위를 조그맣게 만들면서 음식물이 소장의 일부를 지나가지 않도록 우회하도록 만드는 수술 방법, 루와이 위우회술이 있겠습니다. 위를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밖에 먹을 수가 없고 천천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억지로 좀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이제 위를 조그맣게 만드는 절제술의 어떤 역할이 되고, 우회술이라는 것은 소장을 일부가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고 모양을 변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그 길은 안 지나가니까 영양 흡수를 좀 덜 되게 만드니까 체중 감량 효과라든지 당뇨 조절 효과, 이런 것들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술에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리된 남아있는 위에는 내시경 평가가 안 되니까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위랑 소장이랑 직접 연결해 놓으면 위산 분비 때문에 인접해 있는 소장이 좀 헐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면 덤핑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우회술이 좀 개발된 게, 그게 이제 위소매 플러스 12장 소장 우회술이라는 수술 방법인데요. 소매절제술을 한 다음에 12장에다가 소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소매절제술을 한 또 나머지 위는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경 평가가 되지 않는 위가 없고, 그 다음에 위에서 12장 내려갈 때는 유문이라는 어떤 그 입구가 있어요. 걔는 이제 음식물을 빨리 지나가는 걸 조금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덤핑 증상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어떤 이론적인 강점이 있어서, 지방 흡입이라는 것은 그냥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하 지방만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고도 비만의 치료 영역에 속하지 않고 그냥 체형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매절제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매절제술을 할 때는 그거의 한 80% 이상을 절제를 해서 남아있는 위의 용적이 150에서 200cc 정도 되게 만들거든요. 그 만들어진 용적에서 뭐 20%, 30%, 많게는 50%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똑같은 용적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요를 겪은 사람들이 점점 체중 관리가 더 어렵고 체중이 더 올라가는 이유는 기초 에너지 대사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살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만큼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지가 않고 그보다 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남는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게 다 몸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요요를 겪는 사람들은 대체로 체중이 점점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위 밴드 수술은 사실은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게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수술로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밴드가 위 안쪽으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위치로 가기도 하고요. 현재로서는 비만대사 수술의 영역에서부터 좀 빠지고 있다. 우리가 비만이라는 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질병으로 인식하셔서 비만 치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오셔서 치료받았으면 좋겠고, 주변에 많은 비만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충분히 상담하시고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